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D램 기술력으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서로 이제 자기들이 세계 최초로 뭘 했다고 하도 말하는 통에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D램 분야에서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도대체 D램에서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마이크론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은 올해 초에 세계 최초로 1A D램, 4세대 D램의 양산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이거를 되게 의구심을 보냈죠. 하지만 테크인사이트에서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정말로 회로 선폭이 14나노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제 지금은 전부 다 마이크론의 세계 최초 4세대 D램 양산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 4세대 D램의 양산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분기, 늦어도 한 10월 정도면 삼성전자가 4세대 D램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4세대 D램 양산이 정말로 마이크론보다 늦은 거냐?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양산이라는 건 많이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어떤 제품이든 생산할 때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전체 제품에서 불량품이 아닌 제품의 비율, 이거를 수율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양산에서는 이 수율이 생산성, 수익성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웨이퍼에 예를 들어 400개의 반도체를 그리는데 100개가 불량품이다. 그러면 수율은 75%가 되는 거죠. 불량품을 갖다가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율은 이 반도체의 수익성과 생산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보통 이 수율은 거의 영업비밀이라서 공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각 업체들 수율을 추측만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의 4세대 D램 수율은 약 70%에서 80%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면 70개나 80개만 갖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삼성전자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전자는 4세대 D램 양산이 마이크론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왜 늦어졌는가예요. 삼성전자는 4세대 D램보다 한 세대 이전인 3세대 1Z D램 이 생산 때부터 EUV 공정이라는 거를 이 반도체 D램 생산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이 EUV 공정을 4세대 D램 양산에도 적용을 하고 있죠. 이 EUV 공정을 4세대 D램 양산에 완벽하게 적용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EUV 공정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극자외선 공정이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미세하게 선폭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쌀 아래 그림 그리는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두꺼운 펜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랑 굉장히 얇은 펜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랑 당연히 불량률이 두꺼운 펜을 가지고 작업할 때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EUV 공정은 반도체를 새기는데 얇은 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D램을 얘기할 때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세대가 높을수록 이 회로 사이의 간격, 선폭이 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EUV 공정, 이 얇은 펜으로 그리면 더 불량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삼성전자가 4세대 D램 양산 시점 자체는 마이크론보다 확실히 늦었어요. 하지만 이 EUV 공정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도입해서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율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론이 EUV 공정 없이 이 4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이 EUV 공정이 없기 때문에 수율을 안정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양산에 늦었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율 안정화거든요. 수율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양산이 되면 이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 D램 파트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4세대 D램 양산 준비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사실 이제 발표를 언제 하나 정도로 봐도 될 것 같다. 정확한 수율은 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4세대 D램의 수율이 약 90%를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뭐 거의 98%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와요. 하지만 마이크론이 EUV 공정을 적용한 양산을 시작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이크론은 그렇다 치고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역시 수율로 압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라고 주장한 게 뭐냐? EUV 공정을 적용한 4세대 디램 양산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해놨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 SK하이닉스의 수율도 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 4세대 디램 SK하이닉스 수율은 수익을 내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SK하이닉스의 수율이 95%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게는 정말로 뒤처져 버린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SK하이닉스가 이 EUV 공정을 적용한 4세대 디램 양산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섰다,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EUV 공정의 규모 차이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EUV 공정 적용 없이 4세대 디램의 수율을 유지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즉 4세대 디램으로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EUV 공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EUV 장비 자체가 얼마 없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이 EUV 장비 3대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량으로 4세대 디램을 찍어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역시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20대가 넘는 EUV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더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주로 EUV 공정이 쓰이고 있기는 한데, 이 어쨌든 장비를 20대나 갖고 있다는 말은 언제라도 필요하면 이 디램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그럼 이 EUV 공정 장비를 단시간에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EUV 공정 장비는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EUV 공정 장비가 굉장히 크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만들어요. 이 ASML의 EUV 공정 장비 출하 대수가 2018년에 18대, 2019년에는 26대, 2020년에는 31대에 불과했어요. 문제는 이거를 디램 업계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가 EUV 공정 장비의 대부분을 이 파운드리 쪽에서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EUV 공정 장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바로 대만의 TSMC예요. 이 SK하이닉스가 이걸 갖고 오기에는 경쟁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EUV 공정 장비를. 물론 SK하이닉스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공시를 통해서 이 ASML과 5년 동안 4조 7,500억 원 수준의 EUV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 EUV 공정 장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 ASML에 우리한테 이거 팔아달라고 찾아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라인과 EUV 공정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발 경쟁사와 비교해 고정비 부담이 훨씬 적을 것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EUV 디램을 글로벌 시장 주류로 안착시키면서 삼성전자와 후발 업체들의 기술 격차는 재차 확대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1년에 한 40대 정도를 TSMC,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디램 업계에서는 선제적으로 EUV 공정을 도입한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리하자면 4세대 디램 경쟁에서는 EUV 공정 장비 여부가 판도를 가를 텐데, 공정 장비 확보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이 생산력 측면에서 2, 3위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의 격차가 너무 엄청나다는 뜻이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공정별 생산 비중 변화를 예상한 자료를 보면 이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IBK 투자증권이 예측한 자료를 볼까요? 2021년 1분기 예상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세대 디램 비중은 모두 1%입니다. 하지만 2020년 4분기 비중을 예상치를 보면 삼성전자는 21%인데 SK하이닉스는 13%,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삼성전자가 전체 디램 생산량도 더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비중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이 4세대 디램 생산량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기술 맹추격에도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디램 시장에서 원래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강자였죠. 맨날 삼성전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초격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이렇게 바짝 뒤쫓아왔다는 것만 해도 사실 이제 초격차를 말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특히 삼성전자와 이 후발주자들의 격차는 기술력보다는 생산력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는 점이 강합니다. 생산력 격차를 늘리려면 투자를 계속해야 되겠죠.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디램 외에도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에 추가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약 20조 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반도체 분야에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약 12%에 해당하는 돈을 이 공장 하나 짓는데 지금 넣는 거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디램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사업들, 반도체, 가전, 그리고 휴대폰 이런 걸 다 합친 영업이익이 지금 36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디램으로 거둔 영업이익만 12.5조 원이에요. 무려 전체의 35%죠. 이런 분야에서 섣부르게 공급량을 늘리는 투자를 했다가는 오히려 수익성을 굉장히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올해 계속 유지돼 왔던 이 디램의 공급 부족 사태가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않을 거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공급을 무작정 늘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디램 시장은 지금 과점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굳이 공급을 늘릴 만한 메리트를 찾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죠. 다시 말해 삼성전자가 디램 분야에서 계속해서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술력 분야에서도 완전히 경쟁사들을 제압해버려야 될 필요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경쟁자들의 매서운 추격을 물리치고 디램 분야에서 압도적 강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옵니다.